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를 향한.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끌어올릴 사실상 마지막 승부가 열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새벽 2시입니다. 셰필드와의 맞대결이 바로 그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순위 8위인 토트넘이요. 다음 시즌 챔스가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4위, 5위 팀들하고의 승점 차가 2경기, 3경기 정도 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남은 일정 좀 고려하게 되면, 경기 수 고려하게 되면 이건 좀 어렵다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새벽에요. 토트넘이 약간 좀 희망의 불씨를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나왔던 거죠.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판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토트넘에게 챔피언스 리그는 나가냐 못 나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다른 팀들에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토트넘은 그 돈을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이 쓸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팀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챔스의 출전 여부는 이 선수단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챔스의 출전 여부는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딱 고비초가 이번 새벽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순위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위 좀 첼시. 왜냐하면 이제 4위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4위까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가기 때문에 4위 첼시와 8위 토트넘의 승점 차는 9점 차입니다. 그러면 좀 적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토트넘이 첼시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다가올 새벽에 셰필드를 잡게 되면 2경기 차로 추격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모르는 거죠. 이제 남은 경기가 6경기가 이제 남게 되는데, 제가 남은 경기 말씀드릴게요. 첼시, 와포드, 팰리스, 셰필드, 노리치, 리버풀, 울버햄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셰필드라든지 리버풀, 울버햄튼은 약간 중상위권 혹은 선두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변수는 있어요. 리버풀이 우승 확정했는데 뭐 얼마나 주요 멤버들 내겠어요? 하지만 역시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입니다. 많은 변수는 있겠지만 일정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토트넘도 셰필드전 끝나면 에버튼, 본머스, 아스널, 뉴캐슬, 레스터, 팰리스, 뭐 레스터라든지 아스널 이런 경기들은 좀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서로 힘든 고민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2경기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혹 뭐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 좀 4위까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5위, 6위를 달리고 있는 맨유, 울버햄튼과는 4점 차로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토트넘으로서 챔스 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거 다 뭡니까? 전제는. 이 모든 전제는 토트넘이 새벽에 셰필드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기거나 지면 이 모든 뭐 경우의 수 계산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셰필드가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실 셰필드는 이번 시즌 승격을 해서 2부에서 최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잖아요. 셰필드가 토트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상대 전적이 아주 좋아요. 셰필드가 1부 리그에서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최근에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으로 딱 토트넘을 불러들이면 굉장히 셌다는 건데 3승 2무. 셰필드가 1부 리그 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진 마지막 경기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1975년. 무려 45년 전에 안방에서 1부 리그 할 때 처음 졌고 그 다음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토트넘이 홈으로 셰필드를 불러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했잖아요. 골도 넣고 그때 아마 MOM 막 받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또 동점골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대1로 비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냐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이끄는데 그 3백을 쓰잖아요. 3백을 쓰는데 3백이 막 오버랩을 칩니다. 그리고 막 중앙 미드필더들이 막 내려오고 커버 들어오고 굉장히 독특한 전술을 쓰기 때문에 참 이 셰필드를 만나게 되면 어떤 팀들인지 쉽지 않다, 까다롭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3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셰필드가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에요.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닌데 뭐 고르게 몇 명이 넣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이렇게 골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 실점을 진짜 안 한다는 겁니다. 토트넘도 이제 그래서 KBS 라인이 가동하지 않겠어요? 케인,
베르베인, 손흥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전력을 다하겠지만 이게 상대가 워낙 그 두꺼운 수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명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셰필드가 리그가 이제 중단됐다가 재개했잖아요. 재개된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네요. 네. 지금 승리가 없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FA컵 포함을 하면 3연패입니다. 그것도 막 실점 많이 하면서 막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 모든 경기 뭐 컵대회건 리그건 다 합치면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승리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4경기에서 지금 승리가 없는 4경기에서 넣은 골은 한 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점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혹은 토트넘이 좀 노려볼 포인트가 아주 많을까 좀 보이고요. 근데 셰필드가 왜 리그 재개한 이후에 왜 떨어지는가 좀 봤더니 약간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필드는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 정도도 충분해. 야, 우리 어마어마하게 잘했어. 그런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도 더 내려가기 뭐 이런 느낌에서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좀 보이는데 반면에 토트넘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죠. 사실 토트넘도 어려웠잖아요. 공식 경기 7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바로 직전이었던 일주일 전에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잡으면서 반전에 성공한 게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이고 여전히 셰필드는 쭉쭉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 어떻게 선발이 이끌어질지 한번 볼까요? 자, 홈팀 셰필드부터 보자면 일단 3-5-2로 나올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의 존 루스트럼은 일단 부상으로 못 나오는 건 조금 왜냐면 그 허리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못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쪽 공격부터 무세, 그다음에 맥 골드릭이 나올 것 같고요. 투톱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선 쪽에는 스티븐스, 플렉, 노드, 베르게, 발독이 있을 것 같고요. 3백이 상당히 인상적인 팀인데 3백은 로빈슨, 이건, 바삼.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맨유 임대생 딘 핸더슨. 딘 핸더슨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해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 자체는 4-2-3-1을 쓸 텐데요. 뭐 여전히 뭐 페럿이라든지 탄강과 포이스는 부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자, 예상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이 케인, 2선에 손흥민, 로셀소, 베르베인, 그다음에 윙크스와 시소코가 허리의 중심을 잡고요. 수비는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 요리스 키퍼가 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수나 감독의 어떤 개인의 기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이제 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케인은요, 지금 프로 통산 345경기를 현재 뛰었는데 198골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2골만 더 넣으면 자신의 프로 통산 커리어 200번째 골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케인이 2골을 때려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손흥민 선수는 크게 보면 2가지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뭐죠? 만약에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23경기 9골과 8개의 도움인데 만약에 골을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죠?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2자리 골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골도 하나 넣었는데 만약에 도움도 2개 했다. 와, 이건 너무 행복축구인가요? 이렇게 골 하나와 도움 2개를 추가하게 된다면 10-10 이 2자리씩을 기록하는 10 클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한다면 대단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도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하는데 어떤 거냐? 무리뉴 감독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지휘한 경기가 324경기를 지휘를 했는데 승리가 199승입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기면 200승의 고지에 또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건 겁니다. 얼마큼 최단 경기 만에 200경기를 했냐 이건데 만약 200경기를 한다면 무리뉴 감독보다 빠르게 200경기를 돌파한 감독 딱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퍼거슨 감독만이 더 빠르게 200경기를 돌파한 거고 많이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도 뒤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는 또 하나 무리뉴 감독에게도 또 하나 이렇게 기록적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셰필드가 반전을 칠까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어떤 이 바람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대기록을 만들까요? 그래서 토트넘이 정말 극적인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계속 이어갈까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달순의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